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시리얼라이제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보통 직렬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시리얼라이제이션은 객체의 상태나 자료 구조, 구조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체. 이걸 갖다가 통신이나 혹은 데이터를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통신이나 이동을 목적을 위해서 장치 독립 방식으로 이제 변환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라이브러리에 이미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용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데이터를 옮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메모리에서 하드디스크로 데이터가 옮겨갑니다. 그죠? 메모리에서 하드디스크로. 이런 행위를 갖다 우리가 보통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파일 세이브 하는 경우가 메모리에 있는 어떤 자료 구조에 대한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이 메모리로 올라올 때 이런 행위를 갖다 우리가 로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컴퓨터 내에서 프로세스랑 프로세스 간에 뭔가 데이터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통 데이터 트랜스퍼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한 경우다 하는 겁니다.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시리얼라이제이션은 실제 네트워크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컴퓨팅을 할 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클라이언트랑 서버 간에 데이터를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시리얼라이즈드 된 그런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받으면은 마치 다른 컴퓨터에 있었던 힙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레퍼런스를 포함하는 이제 복잡한 구조체, 자료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내 컴퓨터에서 동일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하는 절차가 무진장 간단하다는 거예요. 무진장 간단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 객지지향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과제를 이렇게 할 일이 있었는데, 진지한 과제를 할 일이 있었는데, 이 기술을, 시리얼라이제이션 기술을 갖다가, 발견하고 나서 만세 삼창을 했어요. 만세, 이렇게 세 번이나 불렀다는 거죠. 과거에 실행 기술을 짤 때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편리성이 이 시리얼라이제이션 기능으로 이제 제공이 그냥 쉽게 일처리가 될 수가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시리얼라이제이션을 갖다가 이제 자바에서 응용을 하려면은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스트림 객체를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보통 세이브 할 때 사용을 하고, 요거는 로드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염두에 두고 뭔가 약간의 조치만 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시리얼라이즈 하는 거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자, 우리 지난번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짠 프로그램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여기 파일 부분의 메뉴, 새 파일, 열기, 저장 이런 거 메뉴 아이템만 만들어 놨고, 실제 코딩은 안 했었죠, 그죠? 코딩 안 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요 네 가지 이 부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 이름이 필요합니다. 자, 드로우 프레임에 파일 이름이 하나 필요해요.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 일단 기본 값을 하나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 보통 no-name. 보통 익스텐션을 붙이는 게 좋을 텐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을 JDR이라고 한번 붙여보죠. JDR, 자바 드로우다. 자바 드로우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뭔가 파일이 세이브가 되거나 로드가 될 때 이 JDR 익스텐션이 붙는 방식으로 한번 나중에 일처리를 해봅시다. 일단 맨 처음에 세이브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파일 있죠, 그죠? 세이브. 자, 액션 리스너 이제 추가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죠? 액션 리스너. 액션 리스너.
람다 익스프레션을 일처리합시다. 자, 세이브 버튼이 눌러지면 do save 함수를 이제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do save에서 이제 일처리를 하자 하는 거죠. 좀 앞부분에다가 코딩을 합시다. 이게 굉장히 긴 프로그램이니까 뒤에다 할까요? 앞에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앞부분에다가 코딩을 합시다. 자, 세이브를 해라 하는 거죠. 자, 세이브 하는 거 절차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이 파일 이름으로부터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 줘야지 돼요. 파일 스트림 뷰 이 파일 이름으로부터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가지고 이거 데코레이터 패턴인데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갖다가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으로 변환을 합니다. 자,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다음이 참 재밌는 코드예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write object 이렇게 하고 이 안에다가 내가 프로그램 런타임 시에 만드는 어떤 논리적인 자료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 그 피겨 리스트가 가장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피겨 리스트가 그 뭡니까? 피겨 리스트가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피겨 리스트가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겨 리스트를 저장하라라고 하면 거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 내용을 저장을 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플러시 함수까지 호출을 해줘가지고 이 스트림에 있는 남아있는 내용들 갖다가 최종적으로 다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돼요. 그러고 나서 아웃풋 스트림을 갖다가 클로즈를 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도 클로즈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장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피겨 리스트다 하는 거죠. 근데 그 피겨 리스트 정보는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캔버스에 있죠. 그죠? 이 캔버스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캔버스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세이브 할 때 여기다가 피겨 리스트를 명시하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로드 할 때도 피겨 리스트를 갖다가 이제 이거랑 비슷한 절차를 통해서 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 작성하는 것보다는 드로워 뷰에다가 작성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복사하기를 하고 이 함수를 어디다 작성하느냐? 드로워 뷰에다가 작성을 하자 하는 거죠. 자, 드로워 뷰에 작성을 하면서 조금 앞부분에다가 할까요? 여기다가 작성을 하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작성을 하려면 이제 아까 액션 퍼폼드 함수를 만들 때 이제 이렇게 원래대로 짜면 안 되겠죠, 그죠? 드로우 프레임에서 세이브를 할 때
캔버스에 to save를 이제 호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요거 컴파일 하고 나면은 에러가 나옵니다. 자, 에러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아까 물음표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자, 요 자리에다가 뭘 적어주느냐면, 요 자리에다가 figures라고 하는 피규어 리스트를 그냥 바로 적어주면은 세이브가 다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랑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을 하려면은 여기서 중간에서 이제 라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익셉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y catch문을 이용해 가지고 익셉션을 잡아줘야 됩니다. try. 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뭐 익셉션 뭐 그냥 둡시다. 자,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명시해야 되는 데이터는, 여기에다 명시해야 되는 어떤 레퍼런스 혹은 이제 특정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시리얼라이저블 해야 된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저장을 해야 되는 레퍼런스는 시리얼라이저블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figures라고 하는 게 뭔가 한번 가봅시다. figures라고 하는 게 뭔가 딱 가봤더니 타입이 뭐예요? figures 타입이 array list죠, 그죠? 그런데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자료 구조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어떤 정보들은, 대부분의 어떤 객체들은 이미 그 클래스를 만들어줄 때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면 시리얼라이저블을 구현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 이 array 리스트의 정의를 가서 보면은 array 리스트에 클래스 array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implements하고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거죠. 여기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적혀져 있는 모든 그 클래스들은 저장이나 혹은 로딩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해도 줘도 돼요. 자, 그런데 피규어 리스트 이제 이게 시리얼라이즈를 할 때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피규어 리스트 레퍼런스를 저장을 합니다. 레퍼런스 저장하면서 그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객체들도 다 저장을 해요. 그 객체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피규어스 리스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피규어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피규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 또 다 저장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이 figures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제 얼기설기 엮이게 되는 이제 자료 구조가 있을 텐데 그 자료 구조에 존재하는 모든 내용들이 시리얼라이저블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figures에 들어있는 figure 클래스 있죠. 이 figure 클래스가 시리얼라이저블 하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는 작업이 그런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자리에다가 implements serializable 이렇게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여기 인터페이스를 갖다 implement 하면은 여기에 있는 걸 갖다 override를 해야지 되는데 다행히도 이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는 이미 기본 소스 코드가 구현이 돼 있어요. 이 serializable이 이제 뭐라고 상속받아가지고 구현이 돼 있고 내가 특수한 경우에만 얘를 갖다가 오버라이드를 하면 되지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버라이드를 안 해줘도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이 스태틱 데이터 멤버 빼고 이 피규어 클래스에 속하는 모든 이런 데이터 멤버들이 알아서 세이브가 됩니다. 알아서 세이브가 되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하는 거죠. 요거 시리얼라이저블 이거 사용을 하려면은 임포트를 좀 하나 해줘야 됩니다. 시리얼라이저블 가보면은 자바 IO 패키지에 시리얼라이저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java.io.발표 이렇게 해주지 돼요. 이건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드로워 뷰에서도 우리가 아마 IO를 아직 써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다가 이렇게 임포트를 이렇게 해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전 같은 거, 리전이나 칼라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클래스들 다 시리얼라이저블 이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이 됩니다. 시리얼라이저블 기능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서 자, 여기 폴리곤 클래스가 있는데 이 폴리곤 클래스 보면 클래스 폴리곤 이렇게 하면서 implements serializable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칼라도 한번 가봅시다. 칼라도 이렇게 가서 보면은 칼라 클래스도 이렇게 정의가 되면서 implement serializable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serializable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다 그냥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세이브가 된다 하는 겁니다. 알아서 세이브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거 문제 팝업 포인터 같은 거, 팝업 레퍼런스죠, 그죠? 이 팝업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GUI 요건 아니에요. 잠깐만요. 요 팝업은 이제 우리가 만든 팝업이고 요거 안에 가서 보면은 J 팝업 메뉴 우리가 만든 팝업이죠, 그죠? 우리가 만든 팝업에 가서 보면은 J 팝업 메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J 팝업 메뉴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시리얼라이저블 한 그런 객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implement라고 적혀져 있는데 시리얼라이저블은 안 적혀 있다 하는 거죠. 적혀 있네. 적혀 있네요. 그냥 일단 적혀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요거의 상위 클래스에서 J 팝업 메뉴에 익스텐즈에 컴포넌트에서 적혀 있나?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은 그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한 코딩으로 세이브 기능이 그냥 다 완성된 거예요. 황당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피겨 클래스 밑에 속하는 모든 데이터 멤버들도 알아서 다 세이브가 된다 하는 겁니다. 피겨 클래스 밑에 있는 모든 요거 여기다가 implements serial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import java.io.별표 이렇게 준다는 거죠. 우리가 한 조치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거 없죠, 그죠? 프레임에다가 이거 만들어주고 메뉴 세이브 기능 저장하기 이거 한 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드로우 뷰에서 세이브 함수 세이브 함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figures reference를 따라가면서 언급되는 모든 클래스에다가 implement serializable 이렇게 적어주는데 그것도 심지어 상위 클래스에다가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겨 밑에 있는 클래스랑 팝업 밑에 있는 클래스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적어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아이고, 이 파일 네임도 저쪽에 미안합니다. 여기 파일 네임을 여기 to save 여기 아규먼트로 넘어오게 합시다. 스트링 파일 네임 넘어오게 하고 드로우 프레임에서 얘를 호출할 때 파일 네임 이렇게 적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도구 실행을 시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서 이제 사각형 두 개를 그린 다음에 파일하고 저장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저장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별 반응이 없죠, 그죠? 반응이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 폴더에 가서 보면은 저희들 폴더에 가서 보면은
여기 아까는 없었는데 noname.jdr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데이터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로드 기능을 또 이제 오픈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오픈 기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raw frame에 세이브랑 거의 비슷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됩니다. 여기 오픈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시스템 아웃 열기 여기 이제 오픈 함수 작성한 부분인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필요 없고 이 자리에다가 오픈 기능을 위한 이제 코드를 적어야지 됩니다. 우리 두 오픈이다 라고 해볼까요? 두 오픈 두 세이브라고 프로그램을 짰으니까 두 오픈 이렇게 만드는데 요 두 오픈 기능을 만드는 과정에서 파일 이름을 갖다가 이제 어디에다 두느냐 이거 좀 미미한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파일 이름은 그 뷰에다 두는 것보다는 이제 이 메인 메뉴를 관리하는 프레임에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오픈은 일단은 이 드로우 프레임 클래스에서 일처리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픈하는 행위는 저 밑에다가 맡기는 캔버스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오픈을 이 드로우 프레임 클래스에 있는 두 오픈 함수에서 일처리를 하도록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오픈 이렇게 만들면서 일단은 캔버스에 두 오픈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에 두 오픈을 호출하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퍼블릭인 필요는 없는데 두 오픈 자 여기 두 오픈 함수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퀀셜 프로그램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미리 쳐보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자 파일 선택을 위한 다이얼로그를 띄워야지 됩니다. 요거는 현재 디렉토리를 얘기를 하고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J파일 추저라고 하는 다이얼로그를 띄웁니다. 이거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죠. 이 추저의 속성을 명시를 하는데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셀렉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 양식이고 그 다음에 필터를 우리가 익스텐션을 갖다가 우리가 JDR을 쓰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스크립션이고 내가 JDR에 대한 설명입니다. JDrawer 파일들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JDR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있는 파일 네임 익스텐션 필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필터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파일들은 안 나오고 물론 이제 여기다 이제 자바라고 적으면 이제 자바 파일들만 나오겠죠. 우리는 이제 그린 파일이니까 JDR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 show open dialog에서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요 JName 파일 네임 익스텐션 필터를 쓸 때는 여기 임포트를 한 가지를 더해야지 되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사용하기 편하게 미리 만들어 놓은 시스템 필터인데 여기 폴더가 여기 이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임포트를 해줘야지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여주고 난 다음에 리턴 값이 approve 옵션이어야지 됩니다. OK 버튼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OK 버튼이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캔슬 버튼인 경우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리턴에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을 얻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파일 이름 이렇게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네임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여기 코드 하나 좀 잘못한 거 있었는데 여기 오픈한 부분에서 여기 이 부분 코드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까 괄호를 지우는데 지우다 말아가지고 신텍스 에러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화면이 떴죠, 그죠? 화면이 뜨고 이제 이번 오픈 열기입니다. 열기를 딱 선택을 하면은 여기 파일 추저 다이얼로그가 나온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가 파일 유형을 갖다가 명시를 해놓으니까 여기 리스트된 파일이 JDR 있는 것만 이제 나오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열기를 탁 누르게 되면은
요 파일 이름을 갖다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full path name을 이용하는 파일 네임이 이렇게 왔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대충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로드를 해야지 됩니다. 이 파일 네임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건 캔버스에 피규어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로드를 해보자 하는 거죠. 로드. 또 오픈이네요. 그죠? 또 오픈하면서 파일 네임을 이렇게 포멀 파라미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 뷰에 가서 두 세이브나 두 로드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는 일이. 자, 그래서 두 오픈을 갖다가 만드는데, 자, 파일 네임 있죠? 자, 사용법이 뭐냐면은 일단 파일을 열어서 읽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을 써야지 돼요. 인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을 열어서 파일로부터 스트림을 만들고 그 스트림에 대해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필터 스트림으로 이제 이거 필터 스트림입니다. 이것도 여기서도 필터란 말을 쓰는데 이제 필터 스트림입니다. 이 필터 스트림으로 걸러서 하게 되면은 이름도 좀 바꿔요. 파일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클로즈 하는 것도 똑같이 클로즈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할 때는 플러시가 필요하지만 리드 할 때는 플러시가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 자, 아까 이렇게 출력을 할 때는 write object라고 함수를 썼는데 요거에 뭡니까? 요거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뭘 것 같습니까? read object입니다. object input stream으로부터 read object를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read object 한 결과로 read object 한 결과로 뭐가 나오느냐면은 figures 객체가 이 레퍼런스가 완벽하게 다 모든 게 다 구성이 돼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구성이 된 상태로 돌아오는데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read object의 return 타입은 디폴트로 오브젝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read object의 그 return 타입이. 그래서 이거를 array list figure 이렇게 타입을 바꿔줘야 된다 하는 거죠. figures 타입이 array list죠, 그죠? array list니까 이거를 타입 캐스팅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오픈하는 함수의 논리적인 논리적인 일이 다 끝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하고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도 캐치를 해제된다네요. 캐치를 심각한 에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캐치를 해야 된답니다. 자, 이 자리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만 적어주자 하는 거죠. 자, 파일에 열기 .dir 열기. 자, 뭐 안 나왔죠, 그죠? 안 나왔는데 이렇게 했다가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왔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로드는 됐는데, 그럼 이제 막 움직입니다. 로드는 됐는데 뭐가 문제냐? 로드는 됐는데 뭘 안 했습니까? 리페인트를 안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로드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리페인트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로드된 결과가 이제 화면에 나온다 하는 거죠.
파일 로드 저장 열기 열기. 와, 기가 막히죠? 자, 조금 좀 그림이 많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킨 다음에 점도 그려보고 사각형도 그려보고 선도 그려보고 원도 그려보고 TV도 그려보고 연도 그려보고. 자, 좀 복잡한 그림이네요. 복잡하다 이제 여러 개의 그림 객체를 갖다가 만들어서 세이브 시켰습니다. 저장. 그 다음에 끝냈다가 열기 해서 파일 오픈을 합니다.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라든지 라인 박스 이런 데 손댄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그냥 단순히 피겨 클래스에다가 임플리멘트 시리얼라이저블 그것만 하나 적어줬는데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다 시리얼라이즈가 돼가지고 세이브나 로드가 가능하다라 하는 겁니다. 내가 초반기에 설명할 때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간단하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진짜 간단하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 do save 다 만든 다음에 뭡니까? 여기 지금 프로그램에 뭐가 있어야지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있죠, 그죠? 그거는 내가 다 코딩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이 프레임에 to save as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to save as는 거의 사용법이 to save as가 돌아가는 방법은 to open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파일 다이얼로그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파일 추저를 이용을 해야지 되고 명시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오픈 다이얼로그지만 요거는 세이브 다이얼로그로 사용을 하고 그럼 버튼 이름이 여기서는 오픈이지만 저장이 돼 버려요. 그 다음에 show open 다이얼로그 대신에 show save 다이얼로그 함수로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파일 이름은 이제 얻어옵니다. save할 파일 이름을 얻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확장자를 갖다가 JDR로 하기로 했으니까 .jdr로 끝나는 걸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 확인을 해가지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JDR을 붙여준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어차피 세이브 할 때 만든 기능 캔버스에서 세이브 하는 거니까 이건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세이브를 위한 다이얼로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킴이다 라고 치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킴이라고 쳤을 때 이제 익스텐션이 없으니까 알아서 붙였겠죠, 그죠? 자,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노 네임점 이것도 열어보고 또 열기 XX도 한번 열어보고 잘 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기 그 다음에 킴 이렇게도 열기가 된다는 거죠. 연두고 난 다음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열기 저장 다른 이름 저장 만들어 봤습니다. 새 파일 같은 거 누르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새 파일을 탁 누르면은 파일 내용은 그대로인데 여기 뭡니까? 여기 있는 게 이제 싹 없어지도록 그림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것도 만든 다음에 보여주겠습니다. 자, new 파일 보겠습니다. new 파일 누르게 되면은 캔버스에 to file new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게 하고 캔버스에 to file new 무진장 간단합니다. figures 리스트를 아예 싹 클리어를 해버려요. 내용물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페인트를 해버리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뭐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떡합니까? 새 파일 한다는 거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새 파일 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걸 세이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아기자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고 나는 이제 기본 골격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kim.dir, noname.dir 하고 열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파일, 새 파일 하면 싹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딱 지워질 때, 이거 끝날 때 뭐 세이브 시킬 겁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에 손을 댔는가?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일처리를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와중에 보통 이제 이런 에디터들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에디트 플러스 드로워 있고 하듯이 여기 뭐가 여기 파일 이름이 쭉 나오죠, 그죠? 파일 이름이 쭉 나오게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set title 함수를 쓰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기왕 이제 드로워 뷰, 드로워 프레임 코딩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set title 보통 이제 save as 할 때랑 오픈했을 때 파일 이름이 바뀌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그다음 맨 처음에는 이제 맨 처음에 타이틀은 이렇게 드로워 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noname.dir, jdr 이렇게 타이틀이 있도록 이렇게 손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를 내가 일단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해결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피겨 클래스, 우리가 뭔가 이게 저장하기 위해서 한 조치가 요거밖에 없었죠. 요 줄밖에 없었습니다. 이 피겨 클래스에다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함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야. void f 이런 함수를 하나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void f 추가했습니다. 이 f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는 했지만은 데이터 멤버에다가 내 손 댔습니까? 안 됐습니까? 손 안 댔죠, 그죠? 이게 함수만 추가를 한 경우에요. 함수만 추가를 했는데 이걸 컴파일하고 나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까 만들었던 파일들이 로드가 안 돼요. 킴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올라오질 않죠, 그죠? 로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기 해가지고 노네임점 안 됩니다. 또 열기 해가지고 XX 해도 안 돼요. 뭔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은 요 함수 추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클래스들을 만들고 나서 함수를 변경하거나 추가를 하더라도 이 시리얼라이즈 기능에서는 클래스 자체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이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보통은 데이터에다가 추가를 하거나 변경을 했을 때는 로드 안 되는 게 당연하지만은 보통 시리얼라이즈 기능에서는 이 파일 어떤 클래스에 함수를 추가하거나 함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버전 미스매치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은 자바에서 버전 컨트롤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하고 있어요. 버전 컨트롤을 하기 위한 제도에 CDR 버전이라고 하는 어떤 툴을 이용해서 버전 넘버를 이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수창을 띄워가지고 이 serial VR이라고 하는 serial 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serial 버전 넘버를 생성하는 이 도구를 작동시켜야지 돼요. 지금 보다시피 serial 버전하고 figure라고 치고 난 다음에 리턴을 딱 치게 되면은 이게 private static final long 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숫자가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됩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figure 클래스 앞에다 이렇게 적어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렇게 한 이후에는 이 figure 클래스랑 관련해서 데이터 멤버가 변경이 없더라도 데이터 멤버만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함수의 변경이 있더라도 뭔가 일 처리가 다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데이터 멤버가 변경됐을 때 이제 새로운 데이터 멤버 예를 들어서 인티저 X 이런 게 추가되면 그때는 당연히 이제 버전이 틀리니까 데이터가 달라졌으니까 로드를 못하겠죠. 이전 버전에 대해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값을 한 번씩 바꿔줘야지 됩니다.
그렇게 바꿔주고 그 데이터 멤버의 변화가 없을 때 없는 상태에서 이 그냥 버전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함수를 아무리 바꾸더라도 이제 똑같은 버전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일처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이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이 시리얼 버전 넘버를 UID를 갖다가 이 클래스에 대해서만 하면 안 돼요. 이 클래스에 대해서만 하면 안 되고 피규어로부터 상속받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이걸 다 적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요것들 다 해가지고선 최종적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탁 해주고 시리얼 버전 넘버 아까 피규어였죠, 그죠? 보면은 원 포인트 피규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우리 클래스 중에 상속받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복사를 해서 원 포인트 피규어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피규어 클래스 있는 밑에 있는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박스에다가 해주고 뭐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피규어 클래스 밑에서 상속받은 차일드 클래스들이랑 그 다음에 팝업 클래스도 우리 아까 시리얼라이즈업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팝업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에 대해서 이 시리얼 버전 UID를 생성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파일에다 다 적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함수들이 추가가 된다든지 변경이 되더라도 똑같은 버전으로 취급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데이터 멤버가 추가가 될 때마다 특정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가 추가가 될 때마다 그 클래스에 대해서는 다시 시리얼 버전 넘버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고 데이터 멤버가 추가가 됐을 때는 데이터 멤버 변경이 있을 때는 이전 버전이랑 이제 다른 버전이 돼버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로워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는데 실행시키기 전에 아까 프로그램은 이제 안 돌아갑니다. 아까 프로그램은 아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아까 파일들, 아까 만들었던 요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버전이 달라졌기 때문에 얘네들 로드를 못 한다는 거죠. 이걸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실행시킨 다음에 파일 저장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또 쭉 만들어 가지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xxx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파일 new 하면 없어지고 파일 열기 해서 이래서 키만 로드 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기 이렇게 이제 오픈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랑 달리 이제는 이제 함수가 변경되는 거는 이제 큰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규어 클래스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함수를 f 이런 걸 이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어도 똑같은 버전으로 취급이 돼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그 파일들을 다 오픈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열기 다 열리죠, 그죠? 열기 제대로 열리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라이즈 아주 편리한 기능이니까 우리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는 소개를 안 했지만 실제로 이 시리얼라이즈 기능은 통신을 할 때 특히 이제 자바에 RMI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RMI 기술, Remote Method Invocation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RMI 기술에서 무슨 통신을 하면서 컴퓨터 간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도 이 시리얼라이즈 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사용되는 그런 케이스니까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시리얼라이즈에 대한 설명 끝내도록 하고요. 요 다음 시간에 프린트, 최종적으로 이제 프린트 기능 정도 만들고 제이드로 만드는 작업은 이제 대충 이제 정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